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자연 치유를 하시거나 병행 치유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루틴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걸 먹고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요법들과 운동을 병행하는 거겠죠. 모든 환우님들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또 병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바라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언급했던 부분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식재료 5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건강의학 포털 메디컬 데일리에서 말 그대로 암세포를 죽이는 식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목적은 암의 줄기세포를 죽이는 음식들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자주감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란색의 감자가 아니라 속까지 보라색인 감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 블루베리를 우리가 먹는 이유도 보라색 천연색소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암 성분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자, 이 자주감자에도 동일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펜주립대학 연구팀이 자주감자가 암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대장암에 걸린 쥐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1개씩의 감자를 먹였다고 해요. 이 연구팀은 자주감자 효과를 대장 용종과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설린닥이라는 항염증 성분을 기대를 했는데요. 이 설린닥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성분입니다. 자, 그 결과 일주일 뒤에 쥐들의 대장균을 확인한 결과 자주 감자를 먹인 쥐들은 종양이 50%가 적었고 조직 검사에서는 자주 감자를 먹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대장암 줄기세포의 사멸이 무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자주 감자의 항암 성분은 일반 흰 감자가 가지지 못한 그 특별한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암줄기세포의 활동성을 약 22배가량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만약에 마트에서 자주 감자 구하기 어려우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자주 감자 섭취하셔서 그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째와 3번째는요, 녹차와 말차입니다. 사실 녹차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이 카테킨 성분이 암줄기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해서 예전에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녹차에 관련된 내용은 밑에 리플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말차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말차는 녹차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효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차는 녹차 잎을 잘 말린 다음에 분쇄를 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타먹는 녹차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카페에 가서 분말로 된 말차를 마시곤 했었는데 사실 시중에 먹는 이 말차는 좀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시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먹는 것보다는 가루를 직접 사서 드시는 게 건강 측면에선 더 좋습니다. 말차와 녹차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같은 식물에서 나오는 건 동일한데 이 녹차는 담백하고 상쾌한 맛을 낼 수 있는 반면에 말차는 좀 더 풍부하고 풀의 풍미가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조금 마시는 편인데 이 말차가 녹차보다 훨씬 더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둘 다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전문가들은 녹차보다는 말차를 추천합니다. 이 말차는요, 암세포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인 엠토르를 차단해서 에너지를 빼앗아서 암세포를 굶겨 죽게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잎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차에 비해서 더욱 많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서 산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3잔 정도의 녹차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말차는 하루에 1잔이나 2잔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4번째로는 호두입니다.
이 호두는 저희 어머님도 참 좋아하셨던 견과류인데요. 아침에 견과류 챙겨 드실 때 꼭 빠지지 않고 넣었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호두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항염, 항암 효과가 있는 갈산, 또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겐산, 항바이러스, 또 항돌연변이에 효과가 있는 엘라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호두를 먹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던 건 이 외국 기사에서 호두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하고 연구를 검증할 때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또 성균관대학교가 소개되었었는데요. 한국의 유명 대학교가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좀 뿌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요, 대장암 환자로부터 분리한 대장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호두 추출물에 노출을 시켰을 때 이틀 후 암줄기세포의 수는 34% 감소했고 6일간 총 86%나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한 호두와 견과류를 섭취했던 3기 대장암 환자 약 800여 명의 재발률을 연구했을 때 섭취하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재발 확률이 57%가량 낮게 나왔다는 것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대장암에 걸렸다면 호두를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라고까지 강조를 하니까요. 대장암을 떠나서 복합적인 항암,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 중이시라면 추천드릴 수 있는 특별한 견과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들 중에 그 위에 녹차하고 같이 묶어서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연구는 스페인에서 이루어졌는데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리도이드라는 성분이 유방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연구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이리도이드를 자주 섭취하는 쥐에게 유방암 줄기세포를 주입했을 때 약 20%에 해당하는 쥐들은 아예 종양이 생기지 않았고요. 종양이 발병한 나머지 80%에서는 기존의 유방암 세포보다 15배나 작고 훨씬 느린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암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외에도 올리브에 함유된 이리도이드 성분이 이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다른 유전자에 그 활성화시키는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한 올리브오일을 아침에 샐러드나 가열 요리에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억지로 먹지 않더라도 좀 드실 수 있는 치병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고요. 물론 이 음식들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사소한 식습관의 변화가 그 시작의 첫걸음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건강한 음식과 운동, 요법들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